안녕하십니까. 뇌를 자극하는 TCP/IP 동영상 강좌 24번째 시간입니다. 이 영상 강좌는 뇌를 자극하는 TCP/IP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 만들어진 영상절이고요. 책이 없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몇몇 내용들은 책의 내용을 숙지했다고 가정하고 진행하므로 원활한 학습을 위해서는 책을 구입해서 함께 이 강좌를 보시기를 권합니다. 인터넷에서 통신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유일하게 식별 가능한 번호가 필요하죠. 이 번호가 IP 주소라는 것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므로 IP 주소의 범위가 곧 인터넷에 접속 가능한 총 노드, 컴퓨터의 개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IP 주소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죠. 인터넷 프로토콜은 1970년대 개발이 되었습니다. 당시는 전 세계 컴퓨터는 5대면 충분하다고 하던 그런 시대였죠. 이런 상황에서 32비트 크기 IP 주소는 지나치게 큰 것처럼 보였습니다. 32비트라면은 대략 40억 개 정도의 노드를 지원할 수 있는데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크기였으니까요. 이러던 상황은 1990년대, 그러니까 PC가 일반화되고 웹이 개발되면서 대중화되면서 좀 달라지게 됐죠. 저렴한 PC로 누구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인터넷은 이제 매년 10% 이상의 계속 성장을 하게 되고요. 지금은 거의 20억의 유저가 인터넷에 접속을 한 그런 거대한 지구적인 규모의 네트워크가 되었죠. 약 20억의 사용자라면은 아직 사용 가능한 IP 주소가 충분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몇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미 IP 주소는 부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먼저 IP 주소의 비효율적인 관리인데요. IP 주소는 주로 유럽과 북미를 대상으로 할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먼저 좀 발전했기 때문이죠. 인터넷에 도입이 늦었던 남미나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IP 주소만 할당되고 있습니다. 보통 IP 주소는 클래스로 할당이 되는데요. 이를테면은 A 클래스 같은 경우죠. A 클래스나 B 클래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그러니까 북미와 유럽 쪽으로 할당되어 있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나 아프리카 쪽에는 국가 하나가 B나 C 클래스를 사용하는 그런 좋지 않은 상황이 된 거죠. 당연히 어떤 지역은 IP 주소 남아 돌지만 다른 대부분의 지역은 IP 주소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아시아와 남미, 아프리카는 이미 IP 주소 부족이 현실화되었죠. 거기에다가 최근 2, 3년 사이에 모바일 기기들이 인터넷에 연결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인터넷 연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TV와 같은 가전기기, 게임기기, 모바일 기기, 하다못해 운송 수단에 있는 여러가지 디지털 기기들이 전부 다 인터넷에 연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고 인터넷 주소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날 겁니다. IPTV도 그렇고 인터넷 연결된 콘솔 TV, 스마트폰, 먼 미래 아니고 지금 당장의 일이죠. 그래서 이미 2011년 2월 4일부터는 IP4 주소를 할당하기로 이미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인터넷 주소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 된 거죠. 앞으로 새로 인터넷 주소를 할당해서 사용해야 할 어떤 기업이나 개인은 IP4 주소 대신 IPv6 주소를 다른 주소 체계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개발이 된 게 IP의 6번째 버전인 IPv6이죠. IPv6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역시 기존의 32비트의 주소 크기가 2의 128승 크기의 주소 체계로 변경되었다는 점인데요. 대략 이 정도의 크기입니다. 어느 정도 크기인지가 감이 안 잡힐 건데요. 대략 지구의 성의 모든 모래에 인터넷 주소를 부여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인터넷이 얼마나 성장할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몇 세기 정도는 걱정 없이 사용할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IPv6 헤더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출발지 주소와 목적지 주소의 공간이 확 커진 걸 확인할 수 있죠. 거기에 헤더 정보가 IP 버전 4에 비해서 매우 단순해진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IP는 기본적으로 매우 오래된 프로토콜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1970년대에는 네트워크 회선과 컴퓨터 상태가 대단히 열악했던 때죠. 물리적인 인프라가 열악하니까 대신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거를 인프라를 보완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헤더에 이런저런
뭐 데이터를 보완하기 위한 이제 그런 정보들이 많이 포함되게 된 거죠. 뭐 그런데 이제 회선과 컴퓨터 상태가 좋아진 지금은 굳이 헤더를 복잡하게 해서 뭐 괜히 컴퓨터 연산에 많은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헤더를 단순하게 했고요. 헤더가 단순해진 만큼 효율적인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개발 역시 가능해지게 되었죠. 뭐 기타 이제 데이터 보안 강화와 물론 이제 모바일 시대니까 모바일성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제 추가가 되었고요. 그럼 IPv6의 주소 체계를 살펴보겠습니다. IPv4는 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거기에 비해서 IPv6는 콜론으로 이렇게 이제 필드가 구분이 됩니다. 필드 안의 크기는 16비트가 되니까 총 8개의 비트로 구성이 되겠죠. 4개의 필드를 가지는 IP4에 비해서는 좀 지나치게 크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0을 생략하는 방식으로 좀 간단하게 표시를 할 수 있게 해 있고요. 블럭 전체가 0일 경우에는 뭐 생략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죠. 근데 뭐 그래도 여전히 좀 사용하기는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그리고 루프백 주소를 이제 루프백 주소는 IPv4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데 1입니다. 그냥 1이 되는 게 이제 IPv6의 루프백 주소고요. 0을 제외할 수 생략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운영체제의 IPv6 지원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리눅스는 커널 2.2 버전부터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2.6대가 사용되고 있죠. 뭐 지금에서야 어떤 리눅스를 사용하더라도 뭐 IP6는 기본 지원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한 10년 전에 리눅스를 뭐 지금 유지 보수할 게 아니라면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요 윈도우는 2003 이상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뭐 마찬가지로 요즘에는 특별히 문제 되진 않을 겁니다. 뭐 운영체제 대부분이 설치 즉시 IPv6를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IPv6 소켓 프로그래밍 개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IPv6도 기본적으로는 IPv4의 소켓 프로그래밍과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소켓 생성과 데이터 통신 모두 기본 함수를 그대로 사용하고요. 왜냐하면 주소 체계가 바뀐 거지 데이터 통신 방법이 달라진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뀔 필요가 없는 거죠. 바뀐 것은 주소 체계 관련된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뭐 주소와 관련된 구조체가 바뀌고 주소 변환 함수만 바뀐 뭐 그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IPv6에서 사용하는 이제 구조체가 지금 나와 있죠. IPv4와 비교해서 여기 보면 주소 부분이 이제 크기가 128비트로 이제 늘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IPv6 이제 소켓 프로그램에서는 기본적으로 소켓 주소 구조체로 이걸 그러니까 뒤에 6자가 붙었죠. 이 구조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엔 주소 변환 함수인데요. 뭐 다른 함수들은 뭐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동일한 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요. 다음 주소 변환 함수는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inet addr 함수 대신에 inet pton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 함수는 IPv4와 IPv6의 모두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매기 변수에 이제 변환할 주소의 버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라면 inet6 그리고 4라면 inet을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주소를 명시하고요. 그리고 변환된 값은 세 번째 매개 변수로 이제 넘겨줍니다. inet addr과는 좀 다르죠. inet addr은 이제 반환 값으로 이제 주소를 넘겨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inet pton 방식으로 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inet addr 함수는 에러로 -1을 반환합니다. 근데 -1은 이건 사실은 이제 인터넷 주소로 보자면 255.25.25.25로 올바른 인터넷 주소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inet addr 함수로는 에러인지 아닌지가 명확하게 좀 판단하기가 힘든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제 IPv4 주소 할당도 중지된 상태이니 가능한 IPv6와 IPv4 모두에 사용 가능한 inet pton 함수를 사용하는 걸 권합니다. 이제 이외에 변경해야 될 주요 함수들은 이제 주로 인터넷 주소 구조체를 사용하는 함수들인데요. 대표적으로 connect 함수들이 있겠죠. 앞서 이제 주소 변환 함수와 달리 connect 함수는 함수의 변환은 없습니다. IPv6, IPv4 모두를 달 수가 있죠. 함수 하나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인터넷 주소 구조체만 이제 보시면은 인터넷 주소 구조체만 IN6를 사용하면 되고요. 여기에 필요한 정보들을 채워주면 뭐 되는 거죠. 그리고 주소도 마찬가지로 이제 inet_pt5를 이용해서 ADR 이제 주소를 사용하면 뭐 되는, 그리고 주소 패밀리를 inet_6로 해주면 되죠. IPv6 프로그램은 뭐 그 자체로만 보자면은 IPv4와 크게 달라진 거 없다는 거 아실 겁니다. 구조체와 주소 배단 함수만 달라진 거 외에는 뭐 동일하니까요. 그런데 뭐 좀 이것저것 좀 생각할 게 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현재 인터넷 주소가 좀 과도기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컴퓨터가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가질 수 있는데 이들 인터페이스가 여러 개의 다른 서로 다른 주소 체계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IPv4와 IPv6를 혼용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하나의 인터페이스가 IPv6 주소와 IPv4 주소를 모두 가질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IPv4만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IPv6만 가지고, 뭐 이래저래 좀 복잡하죠. 그래서 소켓을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가 IPv6를 지원하는지, 뭐 어떤 상황인지를 좀 확인을 해서 소켓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가 있다면 각각의 인터페이스를 확인해야 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소켓 함수가 있는데요. get addr info입니다. 이 함수를 이용해서 인터페이스의 모든 인터페이스 소켓 사용할 수 있는 소켓 주소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 예제는 인터페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현재 컴퓨터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소 정보를 가져오는 건데요. 가져올 주소 정보를 위한 이제 힌트를 만들고요. 이 힌트를 넘기게 되면은 이 힌트에 맞는 사용할 수 있는 주소 정보들을 이 리자ल्트를 통해서 넘겨주게 되죠. 조건에 맞는 인터넷 주소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링크에 링크로 넘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순환을 하면서 주소 정보를 가져오고 뭐 이제 소켓을 만들고 바인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get addr info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힌트 값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주소 정보를 가지고 왔고요. 그걸 리자트를 이제 순환을 하면서 이제 소켓을 만들어 주는 거죠. 소켓을 이제 만들고 뭐 패밀리, 그리고 뭐 inet 4인지 6인지 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뭐 프로토콜 해주고, 소켓 타입을 해서 소켓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바인드를 하는 경우가 되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터페이스가 IP 주소, 그러니까 IP4와 6 모두를 지원한다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두 번 루프를 돌게 되고 두 개의 바인드가 생기게 되겠죠. 혹은 나는 IPv4는 필요가 없고 IP6만 사용하겠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 번 더 조건 검사를 해주면 되겠죠. 프로토콜이 inet 6인 경우에만 대해서만 소켓을 만들고 바인드를 하도록 뭐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좀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터페이스의 상황에 따라서. 이것으로 24장 IPv6 소켓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이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나온 거는 뭐 아주 기본적인 사실 내용들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실제로 좀 책을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실질적인 코드를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고 있으니까요. 책에서는 IPv6 기반의, 그리고 다양한 버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IPv4와 6 모두에 사용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에코 클라이언트, 서버 클라이언트 버전 샘플이 있거든요. 그걸 참고하셔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숙지를 하시면 자기 것으로 만들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24장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